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잘 못 자는 사람. 잠이 중요한가 봐요. 네, 매우 유명한 얘기인데요. 우리가 이제 잠꼬대로 이제 보통 얘기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렘 수면 이상 행동 증후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잠에 들어갈 때는 얕은 잠, 깊은 잠, 그 다음에 꿈꾸는 잠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깊은 잠에서 꿈꾸는 잠에 들어가는 순간 뇌는 정상적으로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깨어납니다. 예. 근데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대신에 우리 온몸에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게 딱 제어를 해주거든요.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생각을 한 것과 똑같이 몸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얘기도 하고 때에다 싸우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 때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같이 주무신 옆에 분을 때려서 뭐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와 같은 렘 수면 이상 행동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년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예. 네. 잠 습관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파킨슨병 고위험군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인데요. 변비가 심한 사람. 의외인데요. 변비요? 네, 변비는 워낙 심한 흔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파킨슨병 환자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변비와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이 파킨슨병 환자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실제로는 약 환자의 한 50% 정도는 다 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걷는 거, 이런 떨림 이런 것들 이외에도 이 같은 변비 자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아주 심한 경우들은 어떠한 변비약을 먹어도 호전이 잘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손가락을 파내야 될 정도로까지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네, 또 어떤 분들이 파킨슨병 고위험군인지 그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잘 구별 못하는 당신. 이건 사실 코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냄새를 못 맡는 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코 자체의 문제가 제일 흔합니다. 그렇지만은 냄새를 갖다 잘 맡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를 맡더라도 모르거나 혹은 A란 냄새하고 B란 냄새 서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고차원적인 후각 기능의 이상 같은 경우들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특히 파킨슨병 환자 한 90% 정도에서는 이렇게 후각 기능의 이상이 초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증상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렘 수면 이상 행동증이라든지 자율신경계통의 이상들, 그다음에 지금 후각 기능의 이상 이런 것들은 파킨슨병이 몸에 손이 떨리거나 움직임이 이상이 있거나 뻣뻣해지기 전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